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2020 SNU 환경보건 자료분석 제3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데이터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마저 하고요. 그리고 단순 기술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롱폼, 와이드폼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 두 형태의 데이터를 자유로이 변환하는 작업들, 이것을 데이터 트랜스포징이라고 하는데요. reshape2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데이터에 공통 변수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데이터 머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기술 통계 서머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그 화면은 와이드 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죠. empty cars를 이용해서 이걸 실행시키면 가로로 변수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편하고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각 변수들이 numeric variable인 경우에 수치형 변수인 경우에는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롱폼 데이터는 통계 모델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컴퓨터가 좋아하는 데이터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wide form과 다른 점은 여기 field under name 이라는 변수를 보세요. 자, 앞에서의 wide form의 변수명들이 모두 이 새로운 변수명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는 줄어들었죠.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서로 변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래에서 할 수가 있는데 reshape2라는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reshape2 안에는 melt 그리고 ca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ide form에서 long form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melt이고요. 그 long form에서 wide로 바꿔주는 cast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신다면 쭉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wide form을 우리가 long form으로 바꿔줄 때 melt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cast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롱폼 와이드 폼을 변환하는 함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gather 함수와 spread 함수도 있는데 그것이 melt와 cast에 상응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참조한 링크 사이트에 가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업에서는 melt랑 cast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그 R에서의 패키지들에서 receive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설치를 하시고요. 하셨으면은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은 라인을 가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 법 알려드렸었죠. 이런 경우에 이 위치에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놓는 경우에 그것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긴 경로명 하지 않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 저장됐는지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empty cars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머리만 보여준다면 이런 형태죠. wide form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제일 첫 줄에 사실 변수명은 아니지만 이 row name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내가 id 형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id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자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맨 뒤에 이 id가 새로 생겨져 놨습니다.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멜트를 해보겠는데요. 멜트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변수가 쭉 아래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 피보팅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하는 방법은
이 id는 내가 기준점을 삼겠다. 피보팅의 인덱스를 삼겠다는 것이고요. 기억나십니까? 이 변수명에 해당되는 것들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아래로 쭉 내리겠다. 그것이 바로 variable name은 요거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각각의 수치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상응해서 쭉 내리겠다. 그래서 value.name이라고 하는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시키고 그 첫 머리만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6줄만 나왔지만 쭉 내린다면은 아마 그 다음 라인에는 한참 뒤에 라인에서는 이 실린더가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드 폼이 롱 폼으로 바뀌었습니다.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예제를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에어 퀄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쭉 너무 길죠? 한번 보신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존, 다음에 솔라 R, 윈드, 템퍼러처 기상 관련된 데이터들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롱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변수들을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 처리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이거는 뭐 그냥 양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소문자로 바뀌었죠? 네,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바뀐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id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점을 삼겠다. 피보팅 축으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럼 걔네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롱폼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는 우리가 한 개만 썼는데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month, day를 id variable을 쓰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month, day는 유지된 채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들이 variable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수치들은 그대로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missing인 경우에는 NA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variable과 value는 이 함수의 디폴트인데 우리가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이제부터는 지금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준 거고요. 따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오리지널 데이터 에어 퀄리티를 이용해서 롱폼으로 만들어서 AQL 에어 퀄리티 롱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요. 다음에 month, day를 피보팅 axis로 쓰고 피보팅 id를 쓰고 내가 생성하고 싶은 이 변수명들을 쭉 담을 그릇, 즉 variable name을 new variable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뭐 my variable 써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피보팅이 된 다음에 생성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값들도 이 value라는 이름 대신에 lvalue라는 longform value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설정했습니다. myvalue라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그 결과가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위에랑 아래랑 똑같아요. 결과는 같지만 내가 원하는 변수명으로 바뀌었죠. 이 가운데에서 이제 new variable이라는 것 안에 어떤 값들이 각각 담겼는지 이 함수를 이용한다면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그래서 오리지널 함수에서의 오리지널 그 데이터셋에서의 그 컬럼 네임을 본다면 피보팅 축으로 쓴 이 두 개 나머지는 모두가 이 변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롱폼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다시 환원시켜 보겠습니다. 이 롱폼 재료를 이용해서 와이드폼으로 만드는 때는 dcast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dcast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오리지널 함수, 제가 대상, 롱폼을 여기다 써줍니다. dcast 대상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month, 그 다음에 tilde 한 다음에 new variable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보시는 바와 같처럼, month를 일단 피보팅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new variable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했죠? 얘네들이 옆으로 쭉 펼쳐지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실행시켰는데, 이게 아니고 이 윗부분을 갔어야 되는데,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다시 아래에서 설명하고, 이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 다시 와이드 폼 만드는 겁니다. 롱 폼을 이용해서 와이드 폼으로 만들어주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dcast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month, day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보팅을 하겠다. 그리고 new variable은 옆으로 쭉 펼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어떤 값들을 그러면 그 안에다가 각각 담아줄 것이냐 해당되는 것들은 이 롱폼에서 우리가 L value라는 데 담아놨잖아요.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한다면 dcast에 필요한 것들은 와이드 폼을 바꿔줄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누구를 키핑할 것이며 누구를 옆으로 펼칠 것이냐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new variable로서 한 컬럼이죠. 그리고 그 타겟 밸류에다가 타겟 그 variable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찍을 거냐, 근데 그 값들이 어떤 변수 담겨 있느냐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와이드 폼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본다면, 네, 원래 데이터처럼 다시 환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40번 라인과 36번 라인을 본다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month day를 같이 묶었고요. 여기서는 month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될까요? 마치 여기는 무시하고 얘네들을 와이드 폼으로 바꿔봐라 라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거를 제가 삭제하지 않았는데 컬럼을 삭제하지 않고 나서 얘네들을 갖고서 그 먼스만 피보팅을 해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옆으로 펼치려고 한다면 셀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데이가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한다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라면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같이 써주고 위에처럼 갔어야죠. 자, 아까 제가 이 넘어가는 바람에 먼저 얘기를 꺼냈었던 것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롱폼 갖고서 얘기를 했죠. 롱폼에서 와이드폼을 바꾸는 것이 dcast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통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롱폼에 있는 것들을 와이드폼 형처럼 만들어 주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게 와이드폼이죠. 각각에 대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5월 달에 오존의 평균들입니다. 5월 달에 솔라레이의 평균, 윈디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쓰면 굉장히 편한데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른 함수를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summarize를 이용한다면 자, 이 AQL이라는 함수가 변수 데이터가 있었죠. 요것을 우리가 month랑 day가 있지만 요거는 빼고 month별로, 그러면 이건 무시하는 거겠죠.
5월달별로, 6월달별로 여기 있는 오존은 얼마, 그 다음에 솔라레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룹 바이를 쓰고 서머라이즈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을 옆으로 펼쳐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즉 앞에서 dcast의 그 펑션을 써서 애그리게이트 한 형태를 이렇게 재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dcast 쓸 때 얘를 오리지널 그 롱폼을 와이드를 바꿀 때는 이게 남거나 모자라는 셀이 또는 컬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내거나 그룹으로 평균을 내고 할 때는 dcast를 활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 머징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머징 관련된 부분들은 merg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전에 bind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이 A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될 때는 아래 위가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변수명도 같고 변수의 타입도 같아야지 잘 붙습니다. cbind라고 하는 것은 컬럼 단위로 바인딩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abcd라는 변수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 efg라는 또 다른 컬럼을 갖고 있는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 길이가 같다면은 딱 붙을 것이고 길이가 모자르거나 이제 남는다면 한쪽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미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erging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붙이는데 붙이긴 붙이는데 cbind처럼 붙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의 인덱스 베리어블과 여기서 인덱스 베리어블이 있어서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참조해서 서로 붙여라.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있는 값, 예를 들자면 id가 되겠죠. person id가 쭉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동일하다면 완벽하게 붙겠죠. 그렇게 본다면 cbind랑 다른 점은 여기서는 요 공통의 변수가 하나가 포개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값들이 범위가 좀 다르다면은 우리가 합집합으로 묶을 수도 있고 교집합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merge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구별이 되시죠? 이 merge는 그 인덱싱하는 그런 베리어블이 있다. 그래서 by로 묶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집합으로 무는 경우, 합집합으로 무는 경우 이외에도 나는 A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비록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이거는 다 살려라. 또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 출처는 역시 그 알프렌드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실행시켜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걸 본다면은 1, 2, 3, 4가 있죠.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커스텀 아이디와 이름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커스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위아래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바인드 쓰면 되겠죠. 자, 잘 붙었는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3이 돼서 행이 7행으로 늘어났죠. 이번에 좀 다른 걸 볼게요. 요 데이터는 네, 커스텀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성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 3번하고 1, 2번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1, 2번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것과 이것을 R바인드로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위아래가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 아까 드렸었던 것처럼 위아래가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제대로 붙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7이라는 것들이 있죠. 커스텀 아이디랑 요거는 몇 개를 샀느냐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7과 1, 2를 저희가 한번 컬럼 바인드로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자, 컬럼 바인드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수명 같은 것이지만 이 두 개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아마 세 개의 변수명이 생성될까요? 봅시다. 그렇죠? 1, 2, 1, 2, 3, 4, 5, 6, 7. 3, 이 경우에는 조금, 예. 이름은, 이 컬럼은 같은데, 컬럼의 이름은 같은데, 얘네들이 붙은 과정에서 우리가 커스터머 마트 12가 먼저 왔죠. 그 뒤에 얘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붙어버린 겁니다. 물리적으로 종이 찢어서 붙이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R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걸 했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붙이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not available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C바인드는 물리적으로 두 개를 같이 붙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머징을 보겠습니다. C바인드나 R바인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쓰겠고요. 보통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합치는 경우에는 merge를 씁니다. merge라는 걸 쓸 때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X, 하나는 Y. 그 대상을 이렇게 X, Y인데 X, Y를 안 쓰고 순서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럼 앞에가 먼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커스텀 아이디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개를 붙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면 교집합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3, 4, 5, 6, 7이 공통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집합을 만들겠다면 all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모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not available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그 cbinding 할 때는 랑 잠깐 착각을 했었네요. 아무튼 merging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비어 있으니까 원 데이터에서 이름만 그냥 갖다 붙어버리고 여기는 not available이 됐다. 이번에는 왼쪽은 내가 살리고 싶다. 왼쪽은 모두 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오른쪽만 모두 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개 이상을 머징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merge 함수에서는 2개의 데이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는 데이터 서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